오케이. 자, 봅시다. 자, 오늘 얘기는 이제 촉매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촉매라고 번역을 하는데 영어 표현으로는 캐럴리시스라고 하죠. 이제 촉매, 캐럴리시스. 자, 이제 요것의 의미가 뭔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우선 첫 번째 반응물인가요? 아니요. 반응물 아니죠. 네. 그렇다고 생성물인가요? 아니요. 생성물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반응 초기, 맨 처음 반응 준비할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반응 초기에 나타나죠. 준비를 합니다, 이미. 그리고 나서 끝이 났어요. 반응이 완결됐어. 그러면 그 질량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질량이 안 변합니다. 이런 특징을 갖는 게 바로 촉매다. 알겠죠? 이게 촉매 말고 반응 중간체도 있었죠. 중간체는 처음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촉매는 초기에 있어요, 없어요? 중간체. 중간체는 없죠. 중간체는 처음에 없지만 그 중간체는 반응 중간에 만들어졌다가 끝나기 전에 사라지죠. 그래서 반응이 완결되면 그 중간체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알겠죠? 반면에 얘는 처음에 있었고 반응이 끝나도 계속 있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 변하지 않는다? 그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 이게 촉매. 아시겠죠? 그럼 이 녀석이 그 미케니즘 관점에서 어떤 특징을 갖느냐? 바로 7.2 이 촉매는 바로 반응 경로와 그 활성화 에너지, 반응 경로와 활성화 에너지를 바꾸어 줍니다. 반응 경로와 활성화 에너지를 바꾸어 줍니다. 자, 이때 예를 들어 이럴 수가 있는데 1 바로 H2 찾습니까? H2. 자, H2 가스 기체로 갑시다. 그럼 수소 기체 분자죠. 분자. 요거가 관여하는 반응. 은 기본적으로 어디까지나 보통이에요. 보통 아닐 수도 있는데 보통 very slow, 아주 느린 편입니다. 수소기체가 관여하는 반응은 보통 그러니까 느리다는 얘기가 그 말은 잘 된다는 얘기가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1. 얘는 분자 중 VRMS. 자, RMS 기억나요? 네. 바로 루트 민 스퀘어. 그래서 이제 제곱하고 평균하고 다시 루트 취한 거. 그러니까 일종의 평균 속력이죠. 분자 중 이 RMS가 수소 기체가 어떻죠? 전 우주에 존재하는 분자 중 저 VRMS가 어떻게 되죠? 전 우주에 존재하는 분자 중 저 VRMS가 최대죠. 역시. 최대죠. 왜? RMS 수식 기억나요? 루트. 어떻게 되냐면 3RT over M 루트. 기억나요? 네. 기억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뭐 온도가 같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동일 공간에 있다고 했을 때 M이 뭐였어요? M. 분자량, 뭐 몰질량 다 좋죠, 그렇죠? 얘가 보시다시피 작을수록 빨라요, 느려요?
말할라요. 작을수록 빠르기 때문에 수소기 전 우주에 존재하는 기체 중 가장 가벼운 기체가 바로 수소 분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일 작아서 이게 제일 크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최대 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른 분자와 충돌이 어렵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떻게 된다? 슝 하고 먼저 도망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슝 하고 먼저 도망가 버린다고. 그럼 슝 하고 먼저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열린 공간에서 어떻게 된다? 열린 공간에서 이 뭐냐면 H2 가스의 반응성은 어떻게 돼? 매우 작습니다. 즉 열린 공간에서는 어떻게 된다? 수소 기체가 거의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이유는 혼자 지구를 탈출합니다. 여러분 물리 시간에 지구 탈출 속도라고 배웠죠? 얘가 지구 탈출 속도보다 빠릅니다. 그러니까 수소 기체 우리가 보통 알 때 수소 기체가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냐면 수소 기체가 뭐냐면 폭발성이 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수소 기체가 뽕 하고 터진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근데 열린 공간에서는요 수소 기체에 불을 붙여도 잘 안 터져요. 잘 안 터져요. 왜? 불을 붙이는 그 속도보다 이거 도망가는 속도가 더 빨라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지구를 탈출해 버리기 때문에 열린 공간에서는 수소 기체 다 하는 순간 다 도망가 버리니까 반응성이 거의 없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수소 기체를 가지고 반응을 시키려면 반드시 그릇이 어떻게 돼야 된다? 반드시 닫힌 그릇 속에서만 얘가 반응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닫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빨라도 도망갔다가 탱 부딪혀서 다시 오겠죠. 그때 이제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 기체가 터진다라고 하는 건 절대로 열려 있는 그릇에서 터지는 게 아니에요. 수소 기체가 닫힌 그릇에서 쌓였을 때 그때 뭐 불꽃이나 주변에 산소가 있으면 그때 터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수소 기체가 폭발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열린 그릇에서 위험한 거지 닫힌 그릇에서는 그 위험성이 확 떨어집니다. 그렇죠? 뭐 물론 그럼에도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 반응시키려면 우이차 면 꼭 닫힌 그릇이 같은 그릇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죠. 됐죠?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수소기체가 반응 잘 안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수소기체가 반응 잘 안 하는 두 번째 이유 바로 요 사이의 결합력이 센 편일까요? 약한 편일까요? 이게 은근히 센 편입니다. 그러니까 뭐 명백한 이유가 있다라기보다는 그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데이터들이 이제 지금까지 쭉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사실은 뭐 왜 이 결합의 결합 에너지가 이거냐 이거에 대한 그 뭐냐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걔의 성격이니까요. 하지만 결합 에너지 데이터가 쫙 있으면 상대적으로 좀 이리 가면 좀 세네, 이리 가면 약하네, 뭐 이런 경향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향성 전체에서 봤을 때 수소 사이의 결합은 굉장히 센 편에 속해요. 의외로 굉장히 세요. 뭐 굳이 이유를 붙이자면 결합 길이가 어떻다? 가장 길어요, 가장 짧아요? 가장 짧죠. 왜냐하면 전 우주에 존재하는 원자 중에서 제일 작으니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소기체가 관여할 경우는 그 수소기체가 관여하는 그 반응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일어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일어나기 어렵다는 얘기는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느리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느립니다. 잘 안 일어나는 얘기는 느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 수소기체가 관여하는 반응을 조금 반응을 좀 빨리 해주고 싶다. 그때 이제 사용하는 반응, 그때 이제 예시를 들 수 있는 반응이 바로 이겁니다. 그 유명한 캐탈리틱 하이드로지네이션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반응입니다. 자, 지금 우리 속도론 하고 있죠? 여기 속도는 이제 뭐 오늘 하고 다음 시간 하면 거의 끝나. 오늘도 거의 다 그때 보면 끝날 것 같은데 오늘하고 다음 시간 하면 끝나거든요. 그다음 뭐예요? 그다음 뭐 할까요? 그다음 뭐 할까요? 그다음 올게닉 케미스트리입니다. 그죠? 올게닉 케미스트리. 여기입니다. 네. 네. 이번엔 안 들어간다고 확정하셨어요? 너를 얘기 좀 나. 매년 2학년 1학기 때 유교학이 있습니다. 매년 2학년 1학기 때 유교학이 있습니다. 창원은 1학년 2학기 때, 경남은 2학년 1학기 때. 작년에도 당연히 있었죠. 네, 작년에도 당연히 있었죠. 있었겠죠. 그래서 당연히 올해도 있을 수는 있지만 당연히 뭐 담당 교사가 뭐 딴 거 하려면 딴 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는 건데 그게 얘기가 나왔어요. 뭐 유기 한다 안 한다 얘기 나왔어요? 아무 얘기도 없었어요. 우리 성빈이는 어디서 들은 거예요? 고민하네. 네. 지도학생. 진짜로요? 지도교사. 오 케미. 그래요? 케미의 지도. 역시 알겠습니다. 화학도 그러네. 미래 화학을 책임질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다음 진도는 유기화학인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학교에 그 얘기 닿는 사람 있으면 물어서 유기화학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한번 여쭤봐요, 알겠죠? 근데 2학년 1학기 때는 매년 했거든요. 매년 했어요, 매년 했기 때문에 그거 민서? 왜 기절하려고요? 방금 꾸벅꾸벅 내가 눈망울이 손눈망울처럼 꾸벅꾸벅 하는데 반대? 그래요? 그래서 학교에 어떻게 얘기 닿는 사람 있으면은 한번 여쭤봐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작년 계속 했는데 올해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계획 중이거든요. 근데 뭐 안 한다 그러면 다음 학기에 그냥 하겠죠? 무조건 해요. 무조건 하는데 그게 이번 학기냐 다음 학기냐의 문제예요, 그렇죠? 네. 여하튼 자, 그러면 저거 캐탈리틱 하이드로지네이션이니까 나중에 배울 유기화학에서 등장하는 녀석이긴 합니다만 지금 미리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죠? 왜냐하면 얘는 유기화학 관점에서도 중요하지만 촉매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예시입니다. 자, 캐탈리틱 하이드로지네이션 우리말 번역으로 뭐라고 하느냐? 캐탈리틱은 캐탈리시스의 형용사형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말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촉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하이드로지네이션 이건 이제 어떻게 하이드로진 이건 어떻게 번역하면 되겠어요? 슈쇼 이렇게 번역하면 되고요. 슈쇼 이렇게 번역하면 되고 뒤에 끝에 있는 에이션의 어근의 뜻은 뭔가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될 화자예요, 될 화자. 그래서 에이션은 될 화자랑 같은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뭐겠어요? 촉매 슈쇼화. 알겠죠?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수소를 뭐 어떻게 작용을 시킨다는 거야, 알겠죠? 그게 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으나 수소를 가져가지고 어떻게 뭐 사단을 벌인다는 얘기지. 그런데 그때 뭘 사용한다? 촉매를 사용한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반응이 보통 기본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느냐? 바로 반응 개요입니다. 반응 개요 이키마스. 반응 개요 이키마스. 자, 어떻게 되느냐? 뭐 굉장히 많은 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바로 요렇게 굉장히 많은 분자 중 그나마 가장 간단한 분자를 예로 하나 들겠습니다. 자, 저 분자 보이죠? 뭐 루이스 구조상에서 충분히 인식 가능한 분자죠. 이게 탄소 2개, 수소 4개 모두 다 지금 뭘 잘 만족하고 있어요? 옥테도 잘 만족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놈의 이름이 바로 에틸렌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네, 아주 유명한 분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에틸렌. 자, 요놈에다가 바로 이렇게 쓰자. 반응식을 표기할 때
화살표를 딱 하고 여기에 H2 가스를 이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가스. 그리고 이 밑에 PD 이렇게 써줍니다. PD. 네, PD. 그리고 나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이고. 나영석 PD. 그럴까요? 네. 자, 요래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수소 있죠. 요거. 얘가 뭐 요거고 요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죠? 그죠? 그럼 이때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탄소 사이 이중결합일 때 이거 여러분 기억나는가 모르겠는데 이중결합에서 둘 중에 한 결합을 무슨 결합이라고 했죠? 둘 중에 하나를 시그마라고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뭐라고 했어요? 시원아. 그렇죠. 그걸 파이라고 했었죠. 그럼 이 캐탈리틱 하이드로지네이션을 통해서 결국 무슨 결합이 없어져? 파이 결합이 없어지고 이렇게 이제 수소가 들러붙는 반응이다. 아시겠죠? 저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때 여기에 있는 요 PD 보이세요? PD. 이 PD가 지금 뭐로 작동한다? 촉매로 작용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참고로 여러분들 이제 예를 들어 주기율표상에 스티부크 망페코니 그럼 몇 번째야? 10쪽. 10쪽. 찾았습니까? 10쪽 원소에 누가 있냐면 바로 맨 처음에 나타나는 게 이제 4주기의 니케루 알겠죠? 그다음 5주기의 PD 얘 이름이 팔라듐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팔라디움. 니켈은 알죠? 니켈 알죠? 니켈. 그리고 6주기에 누구? 6주기에 PT. 네. PT 이거 이름 PT 뭐 줄이면 플래티넘. 백금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PD라고 하는 게 바로 10쪽 5주기에 있는 거. 무슨 말 알겠죠? 10쪽 5주기에 있는 거. 그래서 얘네들이 사실은 이제 가장 이제 유명한 이 전이금속 촉매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저 자리에다가 니켈, 팔라듐, 플래티넘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한데 이때 이제 좀 묘한 특징이랄까? 이게 플래티넘 쪽으로 갈수록 촉매 활성이 더 셉니다. 네. 그래서 백금 쪽으로 갈수록 촉매로서의 역할이 아주 강력해집니다.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근데 백금의 최대 단점이 있죠. 비싸요. 그렇죠. Too expensive.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 갈수록 cheaper. 아시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네. 알겠죠? 네. 그렇다면 어디서 최적화? 그래서 이제 얘가 그래서 그 논문이나 데이터에 가장 흔하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는 이제 백금 쓰고 싶은데 교수가 결제를 안 해줄 거고, 니켈 쓰자니 반응이 잘 안 갈 거고, 그래서 이제 대학원생들이 그래서 팔라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 있는 논문에서는 팔라듐이 가장 흔해요. 그때 이제 니켈도 되고 플래티넘도 돼야겠죠. 되는데 뭐 약간 경향성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거의 다 됩니다. 자, 물론 이 팔라듐도 싼금속일까요? 얘도 은근히 비쌀까요? 은근히 비싸기 때문에 사실 공장에서는 뭘 더 많이 쓸까요? 공장에서는 이거 씁니다. 아시겠죠? 공장에서 못 씁니다. 있으면 뭐 상품 가격이 뭐 수백만 원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그래도 주로 이걸 씁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놈 이름 알겠죠? 그래서 이제 니켈, 팔라듐, 플래티넘. 그래서 10족에 있는 같은 족 원소들 애들이 다 촉매로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얘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에 있는 니켈, 팔라듐, 플래티넘. 당연히 보통의 뭐 25도씨 우리는 평범한 상태에서는 상태가 기체, 액체, 고체 뭐겠습니까? 당연히 뭐겠습니까? 당연히 상태가 뭐겠습니까? 어렵나요? 반지를 백금 반지를 했는데 반지가 기체거나 액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니켈, 팔라듐, 플래티넘 모두 다 상호를 해서 상태가 고체입니다. 그리고 이미 말 속에 금속이라고 했잖아요. 금속은 웬만하면 상태가 뭐예요? 고체죠. 그래서 이제 요 팔라듐 촉매를 딱 준비를 하면 팔라듐 촉매 고체 표면. 아이고. 그 고체 표 아니 또 그래. 자꾸 이렇게 쓰네. 손에 익어서. 자, 됐죠? 이렇게. 고체 표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거기에 여기에 있는 수소 기체. 자, 수소 기체는 당연히 기체잖아요. 기체인데 제가 막 돌아다니겠죠. 막 팽팽팽 돌아다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슝 하고 날아와서는 놀랍게도 떡 하고 붙어버려요. 어딘가에? 요 수소와 수소 기체의 요 결합 전자쌍 있죠. 이 결합 전자쌍이 표면에 존재하는 팔라듐한테 전자쌍을 제공하면서 여기서 배위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네, 배위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팔라듐 촉매 표면이 고체 표면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이게 팔라듐이 쫙 깔려 있을 거 아니야. 그 깔려 있는 표면에 수소기체가 날아와서 딱 하고 붙어버려요. 그럼 잘 봐요. 수소기체가 반응이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너무 빨라서. 자꾸 도망다녀서라고 했죠. 그럼 도망가야 볼까요? 도망가야 볼까요? 못 가죠. 도망 못 갑니다. 그럼 도망 못 간 상태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상태에서 놀랍게도 이 수소하고 수소 사이가 결합 해리를 하게 됩니다. 왜 결합 해리가 되느냐? 바로 수소 분자가 배위 결합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수소 원자가 백금 표면에 있는 백금이랑 직접 배위 결합을 합니다. 수소 원자가 백금 표면에 있는 백금이란다. 촉매 표면에 있는 이 금속 원자랑 직접 배위 결합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자, 수소 분자가 관여했을 때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결합이 세서 그랬죠. 근데 알아서 쪼개지잖아요. 그러니까 두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때 이 수소 원자가 굉장히 반응성이 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있는 이 촉매 표면 있죠. 네. 이 촉매 표면에 이 수소 원자가 어떻게 돼? 수소 원자가 쫙 코팅이 되겠지. 이렇게 쫙 코팅이 되겠지. 마치 뭐처럼 왜 그 도넛 만든 다음에 설탕 옷 입히잖아요.
그럴 때 보통 어떻게 해요? 막 튀겨가지고는 이게 이런 큰 트레이에 설탕을 쫙 가루를 뿌려두잖아요. 이렇게 트레이에. 그래서 설탕을 쫙 깔아놓고 거기에 그 뭐 추러스나 튀김 같은 거 따끈따끈한 거 이렇게 착착하면 이렇게 쫙 묻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이게 트레이에 설탕 뿌려두듯이 촉매 표면에 이 수소 온자가 지금 내가 2개 그려놨지만 2개만 있겠어요? 이렇게 쫙 깔려 있겠어요? 이렇게 쫙 깔려 있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 에틸렌, 자, 이 에틸렌도 상온에서 상태가 뭘까요? 얘도 또한 기체입니다. 알겠죠? 얘도 기체입니다. 왜냐하면 분자량이 작기 때문에 분산력이 작아서 쟤도 기체입니다. 그러면 쟤도 같은 공간 속에서 막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슝 하고 어디선가 날아오겠죠?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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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이렇게 날아오겠죠? 그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여기에 있는 탄소하고 탄소 사이에 파이 결합을 이루고 있는 전자와 여기에 있는 이 수소의 홀전자 팔라듐이랑 베이 결합을 하고 있던 전자가 요 2개가 이압하고 만나는 거예요. 얘가 이압하고 만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서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요 탄소하고 탄소 사이에 저 두 수소가 이렇게 자 이중 결합을 이루고 있었던 노란 전자하고 수소의 파란 전자가 이렇게 새로운 단일 결합을 이루게 되고 나머지 수소들은 뭐 기존에 이렇게 붙어 있겠죠. 슈쇼가 저기 기존 붙어 있게 될 겁니다. 알겠죠? 저런 식으로 탄소하고 수소 사이에 새로운 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자 우선 뭘 썼어요? 뭐 팔라듐이건 니켈이건 하여튼 촉매를 썼죠. 촉매를 썼으니까 영어로 캐탈리틱. 그리고 수소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 했죠. 어쩌고저쩌 해서 하이드로지네이션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잘 봐요. 여기에 있는 팔라듐을 썼더니 수소 분자가 완전 다른 방식으로 반응 진행이 되는 거죠. 완전 반응 진행이 되면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기존에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반응이 쉽게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촉매를 쓰기 전후 무엇이 바뀌었다? 반응 경로가 바뀌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반응 경로가 바뀐 만큼 그래서 반응 속도가 빨라졌겠어요? 반응 속도가 느려졌겠어요? 반응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이때 활성화 에너지도 바뀌었다라고 말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촉매의 역할은 뭐다? 무엇과 무엇을 바꾸는 것? 활성화 에너지와 반응 경로를 바꾸는 것. 아시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진행되는 게 바로 캐탈리틱 하이드로지네이션. 쟤네는 왜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어떤 거? 쟤네는 네. 어떻게 저렇게 막 하는 거예요? 쟤네가 누구예요? 저 촉매들. 얘는 전이금속이죠. 네. 금속은 외부로부터 전자성을 잘 받아요. 왜냐하면 전자성을 받아 베이결합을 이루는 것 자체가 발열이거든요. 근데 묘하게도 베이결합을 통해 이 외부의 전자성을 팔라듐이 받잖아요. 그럼 팔라듐의 묘한 특징은 팔라듐이 아니라 이 전이금속들의 묘한 특징은 전자를 받죠? 전자를 받으면 그 전자를 받기만 한 게 아니라 내가 받은 만큼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디오비탈 전자를 비금속한테 다시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런 결합을 베이결합이라고 해요. 근데 아직 여러분들이 분자기도 함수나 베이결합을 잘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런갑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비금속의 전자쌍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게 금속인데 이 전이금속은 그 전자를 받은 만큼 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 전자를 던져주면서 이 화학 결합을 끊어지게 만들어요. 그럼 그런 상태로 이 수소가 팔라듐 표면에 쫙 코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효과는 꼭 팔라듐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꼭 10족 전이금속만 그런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전이금속들이 다 이런 성격을 가져요. 그 중에 가장 최적화된 걸 화학자들이 주기율표에서 쫙 스캔하면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응을 하는데
가장 적절한 촉매를 주기율표에 적절한 전이금속이 한 수십 개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로 해보고 저걸로 해보고 저걸 해가서 가장 최적인 걸 찾은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적당한 반응 속도 있고 가격도 적당한 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얘네들만 촉매인 게 아니고요. 전이금속 모두 다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근데 산업적으로 최적화된 게 이거라서 주로 이 얘기만 하는 거지. 그래서 전이금속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더 깊은 이해를 하려면 분자기도 함수하고 이 베이거라 화학을 좀 더 배우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건 아직 여러분들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시면 돼요.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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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소민 알겠죠? 알겠죠? 뭐를? 아니. 그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줄게요. 그렇다면 3번. 이 캐탈리틱 하이드로지네이션 있죠. 이 캐탈리틱 하이드로지네이션은 그렇다면 몇 차 반응일까요? 0차. 얘는 몇 차 반응일까요? 바로 봐. 얘는 0차 반응. 수업시간 잘 들었어요. 0차 반응. 한정했어. 이거 왜 0차 반응일까요? 이거 왜 0차 반응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반응 속도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속도 상수 K에 지금 반응물이 누구하고 누구죠? 반응이 누구예요? 바로 아까 얘기했던 에틸렌하고요. 그 다음에 수소 기체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몇 차? 0차라는 얘기예요. 0차라는 얘기예요. 왜겠어요? 왜 0차냐면 바로 촉매 표면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반응물이 많건 혹은 적건 단위 시간당 단위 시간 어디 있을까? 단위 시간당 여기서 볼까? 단위 시간당 물질들의 농도 변화는 일정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저게 어떤 상황이냐면 요즘은 이런 일이 없는데요. 혹시 여러분 영화 극장에 가서 표를 매뉴얼하게 끊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모바일이나 컴퓨터로 이렇게 예약하지 말고 한 거 말고요. 네. 돈 들고 와서 극장에 가면 또 이렇게 직원들 있는 거기 있잖아요. 네. 거기 가서 진짜 돈 주고 몇 시 영화 이렇게 사본 적 있어요? 네. 있네. 자, 그러면 만약에 어떤 굉장히 멋진 영화가 나왔는데 묘하게도 전산장애로 무조건 현장 예매만 돼야 됐다. 현장 구매만 돼야 된다고 치자. 그런데 이 영화가 굉장히 인기 있어가지고요. 영화를 보려고 사람들이 확 몰려들었다 치자 이런 말이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확 몰려와서 사람이 100명이 있건 사람이 200명이 있건 1초당 영화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바뀔까요? 일정할까요?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그 영화표 구매는 어디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데스크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알겠어요? 네. 그럼 그 데스크에
우선 직원이 몇 명 앉아 있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직원의 숙달도가 얼마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에 따라서 단위 시간당 처리되는 손님 숫자는 이미 정해져 버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처리를 당해야 될 손님이 100명이 오건 200명이 오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100명이 오건 200명이 오건 어떻게 된다? 1초당 처리되는 손님 숫자는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많이 있어도 반응이 표면에서만 벌어지기 때문에 표면의 수소 기체가 이 수소 기체가 원자화가 돼가지고는 쫙 코팅이 돼버리면 이 여기 있는 이 촉매 표면의 면적 알겠어요? 촉매 표면의 면적과 수소 원자가 딱 붙어 있는 그 세팅된 그 상황이 속도를 결정하는 거지. 이 상태에서 수소 기체를 더 넣거나 에틸렌 분자를 더 넣는다고 해서 반응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카탈리틱 하이드로지네이션이 전형적인 몇 차 반응이다? 0차 반응. 아시겠죠?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어디로 가볼까? 자, 여기 줄게요. A.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 반응 경로와 활성화 에너지를 바꾼다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반응 경로 바꾼다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이겁니다. 말이 생각이 안 나네. 그렇지. 바로 아르헤니우스 속도 상수 식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럼 아르헤니우스 속도 상수식이 뭐냐? 바로 그 유명한 K의 A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T분의 EA 요거였죠? 요거죠? 예. 그럼 이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여기에 있는 EA가 뭐였죠? 네. EA가 바로 활성화 에너지죠. 그 활성화 에너지와 여기 있는 속도 상수가 무슨 관계? 함수 관계가 있구나. 맞나요? 네. 그죠? 잘 지키고 있겠지? 오케이. 잘 지키고 있지. 함수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때 어떻게 되겠어? 얘가 변하면 얘가 변할 수 있다. 그죠? 뭐에도 온도가 일정해도. 알겠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요 EA가 작아져요. 그러면 K는 커져요, 작아져요? 속도 상수는 커지죠? 이럴 경우 우리가 무슨 촉매라고 한다? 정촉매. 근데 활성화 에너지가 어떤 경우는 오히려 커질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 여기에 있는 속도 상수는 작아질 수 있는데 그럴 경우 부촉매. 아시겠죠? 그렇죠?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이런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요렇게 여기 줄게요. A. 왜? 선배 여자한테 고마운 거 안 한다고. 왜요? 다 먹었는데 좋을 것 같은데. 그래?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촉매를 사용해도 7.3이라고 합시다. 7.3. 촉매를 사용하여도 반응열은 바뀐다 안 바뀐다? 반응열은 그대로입니다. 자, 촉매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뭐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활성화 에너지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촉매를 쓰건 안 쓰건 반응 전의 상태와 반응 후의 상태는 변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촉매는 사실은 반응 경로와 동시에 전이 상태의 상황을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반응 후가 생성물의 상황이 같고 결합 에너지가 똑같을 거기 때문에 반응열은 그대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형적인 예를 들어
단일 단계 반응.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어떤 단일 단계 반응을 예로 들자면 뭐 이렇게 되겠죠? 짜잔. 자, 그래서 짜잔. 그래서 y축을 에너지, 그리고 x축은 반응 경로. 반응이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하고 반응 경로 축에서 여기가 반응물, 여기가 생성물. 그리고 단일 단계 반응이니까 중간체 있어요, 중간체 없어요? 없어요. 단일 단계 반응은 중간체가 없죠. 그래서 반응물들끼리 충돌로 바로 생성물이 되니까 중간체는 없지만 무슨 상태는 항상 나타날 수 있어요. 바로 중간체는 없지만 전이 상태는 항상 나타나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단일 단계 반응이어서 no 중간체. 하지만 전이 상태는 모든 충돌 과정에서 항상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이 반응물이 전이 상태를 따라 이렇게 이제 생성물이 될 때, 자, 우리가 반응열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요 차이,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반응열이라고 하는 거죠. 즉 반응물과 생성물의 차이를 반응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응물에서 전이 상태까지의 요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얘를 바로 F라고 쓴다면 얘는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일 거라고요. 맞나요? 네. 그런데 생성물에서 요 전이 상태까지의 에너지는 우리가 이를 뭐라고 부르죠? 바로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죠. 그럼 이때 얘 사이에 무슨 그 수리적 관계가 성립해요? 바로 델타 H는 EAF 빼기 EAR 이렇게 되겠죠? 저이 R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네, 역반응이니까 리버스. 좋아. 알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이때 어떻게 된다? 여기에 있는 요 놈은 변해 안 변해? 이 놈은 절대 안 변해. 다만 촉매를 쓰면 뭐가 바뀔 뿐이야? 이게 바뀔 뿐이야. 즉 촉매를 통해서 이 전이 상태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 그래서 촉매를 통해 변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촉매를 써도 뭐는 변하지 않는다? 반응열은 변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케이, 됐다. 자, 어서 필기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좋아. 좋아.